중국은 모 대통령의 이 공산주의 광풍을 겪느라고 80년대만 해도 대만보다 경제가 뒤떨어져 있었죠. 이 모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 남부 후난성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13살 때 중학교로 진학을 하려니까 아버지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집에서 농사나 지어라 이래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서 똥찌개 져가지고 똥포는 날르라고 그러니까는 똥찌개 벗어 던지고 가출을 해서 중학교에 갑니다. 그리고서 고학으로 사범대에 들어가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북경대학교의 도서관 직원으로 들어가서 유명한 교수들 강의를 듣다가 들켜서 무안도 당하고 하면서 처음 만들어지는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농촌 청년들을 규합해가지고 중국 농공혁민군을 만들어가지고 청나라 잔당 토호들과 장개석 정부군을 상대로 무력 투쟁을 하는데 장개석의 토벌군을 피해가지고 9,600km 상해에서 양자강, 장강을 따라서 티벳으로 도망을 가면서 도착하는 농촌마다 농부들 일을 거들어주고 이러면서 인심을 얻어가지고 그 동네 젊은이들이 또 해방군으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 수가 나중에는 1,0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장개석 정부를 무너뜨리고 중공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제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가서 오늘의 대만이 되는 거죠. 모 대통령이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수립하고 1976년 박정희 정권 때까지 공산주의 정치를 하는데 그가 공산주의 정치를 하는 동안에 약 5천만 명 우리나라 현재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거나 처형됐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그들 교과서대로 대중을 선동을 해서 권력은 쉽게 차지하지만 그 뒤 민생 정치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동독, 독일도 그랬죠.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만약 좌익이 정권을 잡는다면 정권 잡기까지는 쉽게 하지만 그 다음 민생 정치에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하는 것은 인간 본능에 맞춰서 형성되는 시장인데 이거를 어떤 규격에 맞춰서 통제하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자연 이치에 위배하는 거죠. 모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중국을 일으켜 세우겠다면서 대약진 운동을 벌이는데 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이 연간 2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데 중국은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국에서 할당받은 만큼 철을 만들어내려고 그냥 온 동네 집구석 숟가락 젓가락 농사짓는 농기구 호미 다 걷어다가 쇠붙이는 양은 냄비 구리 납까지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동네별로 할당량을 바치는데 구리는 구리대로 모아서 녹이고 납은 납대로 모아서 녹여가지고 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철 연철 다 섞어가지고 동네마다 그걸 쇳덩어리를 만들어서 나라에다 이제 바치는데 그 철은 못 쓰는 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뒤섞여갖고 강철도 아니고 그냥 못 쓰는 철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쇠를 녹이려고 전국의 산에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베어가지고서 땔감으로 쓰는 바람에 장마철이면 그냥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농경지가 다 사라지고 또 모 대통령이 참새들이 곡식을 먹는 걸 보고 참새는 나쁜 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니까 전국에서 참새 씨를 말려가지고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그냥 곡식이랑 곡식 다 재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하는 시책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또 수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그대로 아닙니까? 모 대통령의 이 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실용주의자 류사오치하고 등소평이 모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개방 정책을 하는데 모 대통령이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어린애들을 쇠뇌시켜가지고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이 모 대통령은 민생 정치는 빵점이지만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전략 전술에는 천재였습니다. 모 대통령이 이 10대 홍위병들에게 문화, 교육, 정치, 부모까지도 옛것을 모조리 숙청하라 하고 지시하자 홍위병들은 죽창을 들고 적폐청산을 하는데, 이 홍위병이라는 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소년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모 대통령이 옛것은 모두 숙청하라고 했다면서 지네 동네 문화재 국보급 보물들 때려 부시고 옛날 그 귀한 고서들, 책들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 홍위병들이 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적폐로 몰아 죽입니다. 2천만 명이면 서울 인구 2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많이도 죽였습니다. 모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약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홍위병들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모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모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혁명가라면서 홍위병이 한 1,000만 명 됐는데 그 나라 돈으로 북경에 차례로 불러가지고 먹이고 선동을 해가지고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모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했던 옛날 혁명 동지들을 처단합니다. 군사령관이 체포돼서 이 어린애들한테 불구가 되도록 몰매를 맞고, 해군 총사령관도 조리돌림을 당하고 종국 성주들이 끌려나와 애들한테 맞아 죽고, 중국을 통일한 모 대통령 해방군들이 동네 꼬맹이 홍위병들에게 당하는 유사 일에 보기 드문 짓거리가 70년대 중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모 대통령 정권을 비난하던 류사오치는 강금당에서 병들어 죽고, 등소평은 홍위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저 지방 엔진 공장에서 1973년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모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지금 중공 주석 시진핑 아버지도 적폐로 몰려가지고 시진핑 등 가족과 함께 저 산시성 산 골짜기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시진핑의 배다른 누나는 홍위병한테 몰매를 맞다 자살하고, 시진핑은 오지에서 불우한 청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1968년이 되어서 모 대통령은 홍위병을 시켜가지고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번에는 홍위병이 자신에게 대항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홍위병들을 전부 농촌으로 보내가지고 농민들하고 노동하면서 혁명을 완성하라고 사실상 농촌으로 추방돼가지고 70년대 후반 모 대통령이 죽은 뒤에야 정부로부터 도시로 돌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 제철 세우고 그럴 때죠. 박정희는 전국 동네에 대장간밖에 없었을 때 포항 제철을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철강 생산기지 기틀을 잡는데, 모 대통령은 멀쩡한 집구석 세포치들 몽땅 걷어다가 못쓰게 만들어가지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이런 모 대통령을 뭐 존경한다는 그 어느 대통령인가 모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70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죠. 모 대통령이 죽은 다음 모 대통령한테 그동안 탄압받던 등소평이 중국 수장이 됩니다. 등소평은 그 자료를 보면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념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실용주의 발언을 하죠. 그거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부자 만드는 게 꽁 잡는 게 매지 뭐 이념에 매달려 가지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는 오늘의 중국을 등소평이 만든 거죠. 그리고 등소평은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후임들한테 앞으로 100년간 중국은 죽은 척 하면서 내실을 기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돈 좀 모았다고 등소평 말을 안 듣고 건방을 떨면서 지금 미국 코토를 건드려가지고 머지않아 저 폭망한 러시아 짝이 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은 공산주의 세대들이 죽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백화점에 가면 불쾌할 정도로 점원들이 불친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 구멍가게까지 뭐 전부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팔수록 좋은 거예요. 북경 백화점에 가서 그 티셔츠라도 하나 사려면 여기저기 걸린 거 저것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가 들어와서 봐 이래요. 그 지방에 가면 여관이죠. 이 여관 뭐 호텔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찬물 틀면 살이 될 정도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빨간 거 뜨거운 표시된 거 열면 찬물 쏟아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30도가 넘는 여름에도 방이 철철철 끓어가지고 그냥 막 보일러들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만드는 거죠. 일본은 무슨 물건을 만들더라도 혼을 심는다 할 정도인데 이 공산주의 사회에 있던 국민들은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개인 장사가 늘어나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제 도청 기술 말고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전화 충전기 같은 거 중국제 몇 번 쓰면 못 씁니다. 고장나서. 지금 우리한테 일고 있는 반중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죠.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미국도 중국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지 일반 국민을 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 중공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면서 자꾸 정보를 캐고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습성은 공산주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적은 중국 싼사댐이 터지라고 기원하는 것이나 뭐 중국 돼지 열병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이나 코로나19로 멸망해야 된다든가 이런 저급한 반중이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중국 국민들을 뺏어내는 것이 반중의 핵심일 겁니다. 감사합니다.